수술 후 18개월 차 케어 세트 15cm. 택배 상자 안 서류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타이탄 클리닉? 이 택배의 주인은 제 사위였습니다. 제 이름은 조지숙입니다. 올해 52, 노원구에서 혼자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1년 전엔 딸 혜진이를 잃었습니다. 제 사위 나강쇠는 같은 건물 4층에 혼자 살고 있었죠. 그날 사위 앞으로 온 택배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통의 택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꽃집에 손님이 없어서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국화 주문이 늘어나던 시기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박스 하나를 들고 서 계셨어요. 사위 앞으로 온 택배였습니다. 4층 사위가 없으니 제가 대신 받았죠. 박스를 꽃집 작업대에 내려놨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크기는 작았는데 묵직했죠. 희미하게 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같은 냄새였어요. 박스를 뒤집어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타이탄 클리닉.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박스를 흔들자 안에서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박스 테이프에 닿았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의 택배를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중요한 약이면 빨리 전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흰색 케어 박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타이탄 케어 세트라고 적혀 있었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안에 연고 같은 게 여러 개 보였어요. 사용 설명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타이탄 남성 확대 수술 후 관리 방법.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성 확대 수술이라고요? 설명서를 더 읽었습니다. 수술 후 2주차부터 케어 시작, 매일 아침 저녁 연고, 도포, 부기 관리 주의사항.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스 안을 더 뒤졌습니다. 고객 확인서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타이탄 클리닉. 나강쇠 고객님. 수술 후 18개월 차 정기 케어 세트. 수술 사이즈 15cm.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15cm요? 18개월 전이면 계산상 혜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사위가 왜 이런 수술을 한 걸까요? 급하게 박스를 다시 포장했습니다. 테이프를 붙이고 받은 그대로 만들었어요. 박스를 들고 4층으로 올라가 문 앞에 내려놨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필라테스 센터에 있을 시간이었죠. 1층 꽃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15cm. 그 숫자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날은 자꾸만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을 받으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국화 다발을 포장하다가 테이프를 잘못 붙이기도 했죠. 저녁 6시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택배 받았겠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5cm, 18개월 전
혜진이가 살아있을 때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혜진이가 원해서 한 걸까? 아니면 사위가 혼자 결정한 걸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였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답게 탄탄한 몸이었죠. 키도 크고, 장모님, 어제 택배 감사했습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사위.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위가 꽃 진열대를 둘러봤습니다. 장모님, 국화 하나만 살게요. 혜진이 무덤에 갖다 놓으려고요. 사위는 매주 한 번씩 혜진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노란 국화를 골라 포장했습니다. 리본을 묶으려는데 그의 손이 제 손에 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위도 느꼈을까요?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장모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위가 꽃을 들고 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몸, 그리고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그 문장. 15cm.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내 사위잖아. 죽은 혜진이 남편이잖아.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만 그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밤 10시 꽃집 셔터를 내릴 때였어요. 위층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위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그 케어 세트를 쓰고 있을까? 숨이 가빠졌습니다. 1층 제 방으로 들어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52세. 주름이 조금씩 늘었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온 편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인데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움직이는 소리. 우리 사위도 외롭겠지? 1년 동안 혼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상상이 됐습니다. 10cm에서 15cm.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날 밤도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고요한 밤. 같은 건물에 저와 사위 둘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한 통의 택배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택배를 본 이후로 사위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숫자가 떠올랐거든요. 10cm에서 15cm.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꽃집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위가 내려왔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가슴과 팔 근육이 옷 위로 선명하게 드러났죠. 장모님, 도와드릴게요. 사위가 무거운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솟아올랐어요. 땀이 조금 배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사위. 별 말씀을요. 사위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화분을 내려놓으며 제 어깨를 스쳤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님, 요즘 저 피하시는 것 같아요. 사위가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사위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뭘 잘못해? 얼른 말을 돌렸죠.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는 1년 동안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저와 사위 둘 다 서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사위가 요리를 잘했거든요. 제 방에 올라와서 밥을 해줬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한 밥상이었죠.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런 수술을 한 걸까? 18개월 전이면 혜진이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일들이 떠올랐어요. 혜진이가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딸이 꽃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강세 오빠가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 자꾸 그걸 하려고 해. 얼굴이 붉어졌어요. 딸이 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죠.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엄마, 근데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크기가 달라진 것 같아. 크기? 응. 분명히 커진 것 같은데. 내가 착각한 거겠지? 혜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였구나. 18개월 전. 사위가 수술을 한 시기. 혜진이가 이상함을 느낀 게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진이 때문에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이는 사위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위도 혜진이를 아꼈습니다. 그런 사위가 왜 그런 수술을 한 걸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위가 꽃집으로 내려왔어요. 장모님, 오늘 저녁에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계속 피하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위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죠. 장모님, 저랑 혜진이 둘 다 없으면 장모님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고마워, 사위. 그럼 오늘 저녁 6시에 올라오세요. 된장찌개 끓일게요. 사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사위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장을 고쳤죠. 뭐 하는 거야, 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향수를 살짝 뿌렸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4층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장모님.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거실 테이블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먹던 그런 밥상이었죠. 앉으세요. 사위가 의자를 빼줬어요. 앉으니 사위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사위의 얼굴이 보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맛있어. 다행이다. 사위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해주던 것처럼. 밥을 먹는 동안 사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필라테스 센터 이야기, 동네 이야기.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자꾸 사위의 몸에 시선이 갔습니다.
탄탄한 가슴, 넓은 어깨, 그리고 머릿속에 맴도는 그 숫자 10cm에서 15cm.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응? 아. 찌개가 뜨거워서 얼른 물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사위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일하는데 사위의 팔이 제 팔에 스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불렀어요. 응?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했습니다. 뭐, 저도 외로워요.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정말 힘들었어요. 사위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위도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장모님, 사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사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때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센터에서 전화가 왔네요. 사위가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그 틈에 숨을 고르며 거실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사위가 전화를 끊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죄송한데 센터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그래, 어서 가봐. 정말 죄송해요. 사위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뭐였죠? 사위가 저를 보던 그 눈빛, 가까워진 거리. 혹시 나만 느낀 걸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사위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와 사위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저녁 이후로 사위와 저는 조심스러워졌어요. 계단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죠.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설거지하며 가까워졌던 거리, 사위의 낮은 목소리, 장모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화요일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꽃집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위층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됐어요. 혹시 사위가 다친 건 아닐까? 1층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올라 4층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어요. 샤워를 막 끝낸 모양이었죠.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장모님? 아, 위에서 큰 소리가 나서. 괜찮아? 아, 그거요? 덤벨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놀라셨죠? 사위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다친 줄 알았어.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사위가 말했어요. 장모님 혹시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아니야, 늦었잖아. 그냥 잠깐만요. 제가 좋은 차가 있어요. 장모님 불면증에 좋은 거예요. 사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집인데 그날은 왠지 달랐어요.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사위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죠. 사위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등,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티셔츠가 등에 살짝 붙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위가 차를 들고 왔어요. 테이블에 찻잔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퍼졌어요. 사위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셔보세요. 라벤더 차예요.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면서도 향긋했어요. 맛있다. 장모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사위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사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응?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무슨 고백? 사실은 며칠 전에 택배 온 거 있잖아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택배? 설마 그 택배를 말하는 건가요? 장모님이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 혹시 열어보셨어요? 숨이 막혔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테이프 다시 붙인 거 제가 알아요. 장모님이 여신 거 맞죠?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장모님 궁금하시죠?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가? 왜 그런 수술을 받았는지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이 때문이었어요. 혜진이? 네. 혜진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혜진이 표정이 작고 실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수술을 받기로. 혜진이를 만족시켜주고 싶었어요. 사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5cm까지 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너무 컸어요. 수술 후에 혜진이가 오히려 더 힘들어했어요. 아프다고 무섭다고.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만족시켜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혜진이를 아프게 했죠. 사위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혜진이가 떠났어요. 사위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관리하고 노력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바보 같죠? 아니야. 바보 맞아요. 혜진이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사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사위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사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장모님. 사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혜진이도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말요? 그럼. 혜진이가 사위 사랑 많이 받았어. 사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고맙습니다.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사위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사위가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사라지고 뭔가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장모님, 응? 사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사위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1년 동안 저도 장모님도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5cm, 3cm.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위의 입술이 제 입술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숨결이 닿았어요. 라벤더 차 향기가 났습니다.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사위의 뜨거운 숨결. 장모님. 사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가슴이 사위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단단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위의 입술이 더 가까이 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띠링띠링. 제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얼른 사위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일어섰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안 돼, 사위. 우리. 이러면 안 돼. 사위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왜요?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너는 내 사위야. 혜진이 남편이고 혜진이는 이미 떠났어요. 그래도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내려갈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1층 제 방 문을 잠갔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금 뭐였지? 손으로 입술을 만졌습니다. 사위의 숨결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 위로하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원했던 거 아닐까? 그 순간을, 사위의 입술을, 사위의 체온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 사람은 내 사위야.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위를 피했어요. 계단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죽였죠. 꽃집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사위의 뜨거운 숨결, 1cm 앞까지 다가온 입술.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밤 10시였어요. 꽃집 정리를 끝내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사위였어요. 검은색 후드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빛만 빛났어요. 장모님 피하지 마세요. 사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나 안 피해. 거짓말. 일주일 동안 저 쳐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사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는 꽃집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저 잘못했으면 사과할게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피하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꽃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사위,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사위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꽃 진열대 사이로 사위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 진심 얘기요. 사위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꽃향기가 진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여러 향이 뒤섞였어요. 저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사위가 제 앞에 섰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신 거 맞죠? 무슨 소리야? 그날 밤 장모님도 원하셨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밀어내지도 않으셨고 사위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솔직해져요. 안 돼, 사위. 너는, 저는 혜진이 남편이죠, 알아요.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혜진이는 이미 떠났어요. 1년이나 됐어요. 장모님도 3년 동안 혼자셨잖아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장모님도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왜 참아야 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위 말이 맞았어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3년 동안 남자의 손길 한 번 못 느껴봤죠. 우리 서로 위로하면 안 돼요? 사위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장모님, 제발. 사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5cm, 3cm.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온기. 남자의 체온. 2cm, 1cm. 사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3년 만에 입맞춤이었죠.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몸이 사위 쪽으로 쓰러졌어요. 꽃 진열대에 등이 닿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꽃 사이로 밀어 넣었어요. 장미 향기가 진하게 퍼졌죠. 장모님, 사위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숨이 가빠졌어요. 사위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3년. 아니, 처음 뵀을 때부터 사위가 제 목에 입술을 댔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장모님, 이제 그만 참아요. 사위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꽃집 안쪽 작업실로 걸어갔습니다. 작업대에 저를 내려놨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사위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사위의 얼굴을 비췄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사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싫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입술이 떨렸어요.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 사실 나도 모르겠어. 그럼 저한테 맡기세요. 사위가 다시 입술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깊게, 오래,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사위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뜨거운 손길이 옷 위로 느껴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장모님, 아름다우세요. 사위가 속삭였습니다. 52세인데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위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숨결이 뜨거웠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아름다운 여자예요. 제가 원하는 단 한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년 동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사위. 네, 장모님.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저는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사위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꽃 작업실에서, 장미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사위의 숨소리, 사위의 땀, 사위의 모든 것이 저를 감쌌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정신을 차리니 작업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장모님, 사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후회하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서워. 뭐가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위가 저를 안았습니다. 장모님, 혜진이가 우리 봐도 괜찮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혜진이는 착했잖아요. 장모님이 행복하시길 바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 품에 안겨 울었어요. 죄책감과 행복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울지 마세요, 장모님. 사위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우리 행복해요. 이제,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52세에도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울지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사위가 꽃집으로 내려오거나 제가 4층으로 올라갔어요. 꽃 작업실, 사위의 침실, 거실 소파. 어디서든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사위의 침실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사위가 제 옆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장모님, 행복하세요? 그래.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행복해. 사위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죠. 장모님, 제가 고백할 게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 사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사실, 저 처음부터 장모님이 좋았어요. 뭐라고? 몸을 일으켜 사위를 쳐다봤어요. 사위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장모님 봤을 때부터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기억났어요. 3년 전 가을 혜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었죠. 그날 장모님이 꽃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햇살이 비치는데 장미를 만지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위 왜 말을 안 했어? 그날부터 장모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하지만 혜진이 어머니였잖아요. 그래서 참았죠. 사위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혜진이한테 진심으로 잘해줬어요. 사랑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장모님이 있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수술도? 네. 혜진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장모님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혜진이 사고는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떠나고 나서 제게 기회가 온 거예요. 사위, 너 지금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리고 택배도 일부러 장모님한테 배송되게 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열어보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궁금해하실 거고 생각하실 거고 저를 다르게 보실 거라고. 미친. 너 미친 거 아니야?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위도 따라 일어났어요. 장모님, 화내지 마세요. 제 진심이에요. 3년 전부터 날 노렸다고? 혜진이는 뭐였어? 징검다리? 아니에요. 혜진이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거짓말. 듣기 싫어. 나 내려갈 거야. 옷을 챙겨 입으려는데 사위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지금까지 행복하셨잖아요. 저도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렸잖아요. 노아, 계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사위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벗어나려 했지만 힘이 셌어요. 장모님,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혼자 사실 거예요? 놓으라고. 싫어요. 이제 장모님 제 거예요.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장모님, 이미 선 넘었잖아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원하시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장모님, 우리 그냥 행복하면 안 돼요? 제가 장모님 평생 지켜드릴게요. 사위가 저를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대신 저도 지켜주세요. 저 혼자 못 살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위 말도 맞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위는 센터에 출근하고 저는 혼자 4층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사위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는데 안에 사진첩이 보였어요. 꺼내봤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꽃집에서 장미를 정리하는 모습. 다음 장.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진. 또 다음 장.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이었어요. 모두 저를 찍은 거였습니다. 3년 전부터 최근까지.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지숙. 내 인생의 목표. 사진첩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날 지켜봤다는 거잖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뭐 깜빡해서. 사위가 들어왔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첩을 봤습니다. 너 정말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3년 동안 날 지켜봤어? 네. 사랑했으니까요. 사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 진심이에요. 3년 동안 장모님만 생각했어요. 이건 집착이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에요. 제게는 사랑이에요. 장모님, 이제 와서 떠나시면 전 어떻게 해요? 사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사위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밀어냈어요. 안 돼. 너한테서 떨어져야 해. 일어나서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장모님, 사위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잡지는 않았어요. 문 앞에 서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장모님도 저 원하잖아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1층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 어떡하지? 사위의 집착, 3년간의 계획, 수십 장의 사진. 하지만 제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없이는 다시 외로울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위였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무섭게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장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기다릴게요. 돌아올 때까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위를 피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꽃집은 계속 운영했어요. 손님을 받고 꽃을 정리했죠. 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사위의 목소리, 사위의 체온, 3년간의 사진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년 전 오늘 딸이 떠났습니다. 국화를 준비했어요. 혜진이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 포장을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났어요. 꽃다발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혜진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깨끗했어요. 누가 청소를 해놨더군요. 사위였겠죠. 매주 와서 돌봤을 겁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아, 엄마야.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남편을,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외로웠어. 아빠 떠나고, 너마저 떠나고, 혼자 남았어. 한참을 울었어요.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근데 혜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사위였습니다. 손에 흰 국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장모님, 사위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무덤 앞에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섭게 해드렸죠. 사진첩도 그렇게 보여드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사위.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3년 동안 장모님만 생각했어요. 사위가 혜진이 무덤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내 엄마를 사랑하게 됐어.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내 엄마가 그냥 아름다워 보였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어. 너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난 장모님 없이 못 살아. 사위, 그만해. 장모님도 그러시잖아요. 저 원하시잖아요. 사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우리 그만 괴로워해요. 혜진이도 우릴 이해할 거예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가 어떻게 이해해? 자기 남편이 엄마를. 혜진이는 착했어요. 장모님 행복 바랄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사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우리 같이 살아요. 정식으로. 제가 장모님 평생 모실게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뭐라고? 결혼해요. 혜진이 기일 지나고 시간 좀 두고 1년 후에라도. 미쳤어. 넌 내 사위야. 전 사위예요. 그리고 이젠 장모님 남자가 되고 싶어요. 사위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장모님, 52세 아직 젊으세요. 저랑 새 인생 살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이 달콤했어요. 하지만 혜진이 무덤 앞이었습니다. 안 돼. 난 혜진이 엄마야. 그래서 더 행복하셔야죠. 혜진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나 못해. 사위.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위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도망가지 마세요. 놓아. 3일 동안 장모님 없이 지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사위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귓가에 사위의 뜨거운 숨결이 닿았어요. 몸이 떨렸습니다. 3일 동안 저도 외로웠어요. 사위. 네, 장모님. 나, 혜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사위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장모님 사랑해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사위 품에 안겨 울었어요. 혜진이 무덤 앞에서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요, 장모님. 집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무덤을 돌아봤어요. 혜진아, 엄마 용서해.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가 제 손을 잡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1층이 아니라 4층으로. 저는 따라갔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가 차를 끓여왔어요. 따뜻한 라벤더 차였습니다. 마셔요, 장모님.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어요. 사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 피하지 마세요. 매일 밤 올라오세요. 아니면 제가 내려갈게요. 사위. 네.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사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행복하면 돼요. 그날 밤 저는 4층에 남았습니다. 사위의 침대에서 잤어요. 3일 만에 느끼는 사위의 온기. 그리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사위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혜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혜진아, 엄마 나쁜 여자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사위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4층에서 잤어요. 사위와 함께. 꽃집은 낮에만 운영하고 밤엔 사위와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장모가 사위랑 산대. 혜진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쯧쯧, 죽은 딸이 불쌍해.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4층에서 사위와 지냈어요.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사위의 여자였습니다. 행복했어요.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죠. 사위는 저를 정말 잘 대해줬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장모님,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어. 사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혜진이가 꿈에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혜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혜진아. 강세 오빠는 제 남편이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사위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또 꿈꾸셨어요? 응,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혜진이가 나타났어요. 죄책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꽃집에 단골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60 중반쯤 되신 분이었죠. 사장님, 국화 한 다발 주세요. 네, 손님. 꽃을 포장하는데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사위분이랑 사신다면서요? 네. 사장님, 제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딸 생각 안 하세요? 죽은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럼 왜 그러세요? 사위는 사위잖아요. 아무리 외로워도. 죄송해요, 손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4층에서 사위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죽은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밥도 안 드시고. 사위. 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생각하세요? 매일 밤 혜진이가 꿈에 나와. 울고 있어. 그건 장모님이 너무 생각하셔서 그래요. 아니야. 혜진이가 정말 슬퍼하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사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혜진이는 이미 떠났어요. 우리 행복해도 돼요. 난 혜진이 엄마야. 어떻게 딸 남편이랑.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시면 전 어떡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저 장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사위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센터에 출근했어요. 저는 혜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두었던 방이었어요. 혜진이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혜진이가 쓰던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강세 오빠가 요즘 이상해. 수술하고 나서 더 이상해졌어. 무서워. 하지만 사랑하니까 참아야지. 오빠도 나를 위해서 한 거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이어리가 젖었어요. 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저녁이었습니다. 사위가 퇴근해서 4층으로 올라왔어요. 장모님, 저 왔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옆에 앉으려는데 말했어요. 사위, 앉지 마. 왜요? 할 말이 있어. 사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요? 미안해.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사위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심이야.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난 혜진이 엄마야. 딸 남편이랑 이러면 안 돼. 사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장모님, 제발. 오늘 혜진이 다이어리 봤어. 혜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목이 메었습니다. 혜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장모님, 저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요? 혼자 살아. 3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안 돼요.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전 장모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사위, 너도 새 사람 만나야 해. 아직 젊잖아. 싫어요. 전 장모님 아니면 싫어요. 사위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장모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미안해, 사위. 나 내려갈게. 일어섰습니다. 사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장모님, 뿌리쳤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돌아봤습니다. 사위가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1층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위층에서 사위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문 앞에 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문 열어주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안해, 사위. 이제 그만하자. 장모님, 한참을 문 앞에 있다가 사위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이사를 갔어요. 다른 구로. 더 이상 같은 건물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장모님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사위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던 날 사위가 마지막으로 꽃집에 들렀어요. 장모님, 행복하세요. 너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지내요. 손님이 오면 웃으며 꽃을 팔고 밤이 되면 1층 제 방에서 혼자 잠듭니다. 가끔, 정말 가끔 사위 생각이 납니다. 사위의 온기, 사위의 목소리, 사위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외로워요. 침대에 누우면 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혜진이 무덤에 갑니다. 노란 국화를 들고 가서 무릎을 꿇어요. 혜진아, 엄마야. 말을 걸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살았어. 꽃집도 잘 운영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옵니다. 혜진아, 엄마가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집니다. 어제도 사위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안 돼. 이제 그만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꽃집 진열대의 장미들이 시들어갑니다. 매일 새 꽃으로 바꾸지만 제 인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사위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선택한 거겠죠? 딸을 위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살기보다는 사위는 사위대로 보내주고 나는 꽃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52세에 찾아온 사랑이었습니다. 뜨거웠고 금기였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딸보다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4층을 올려다봅니다. 텅 빈 창문이 보여요. 사위가 살던 곳.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겠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까요? 아마 평생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오늘도 꽃집 문을 엽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장미를 정리하고 국화를 손질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혼자 1층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외롭지만 당당합니다. 혜진이한테 떳떳하니까요. 이게 제가 잘 선택한 거겠죠? 늦은 나이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숙 씨는 결국 사위를 보내주었습니다. 외로웠지만 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